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삼성이 투자하는 이 기업 큰돈 됩니다. 무식하게 모아가세요. 삼성이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오늘 알려드리니까 어떤 기업이 큰돈 될지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73,700명이고 8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그리고 폐배터리 저희가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 폐배터리,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모두 무료로 정리해 드리니까 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영상들 많이 찍어 드리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이 투자하는 이 기업 큰돈 됩니다. 무식하게 모아가세요. 일단은 최근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가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계 증권사도 동참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목표 주가 줄 상향 중입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버닝 쇼크를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 지난 연도 1분기 대비해서 거의 마이너스 95% 영업이익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권사에 이어 외국계 증권사들도 목표 주가를 잇따라 상향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74,000원에서 77,000원으로 HSBC는 75,000원에서 88,000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상당히 크게 상향을 시킨 거죠. 그래서 외국계 증권사들도 삼성전자가 이제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건데 왜 그러냐? 메모리 실적 악화로 회사 단기 수익은 좋지 않겠지만 감산으로 메모리 재고 수준이 2분기 하락하기 시작할 것. 그러니까 메모리 재고가 지금 많지만 감산을 했기 때문에 2분기 이후부터 계속 재고가 줄어들고 그럼 실적이라든가 충분히 성장성이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이어질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기대감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메모리 가격 환경이 유리해지면 하반기에는 유의미한 이익 회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증권사가 목표가를 최소로 보더라도 5%에서 많게는 10% 이상까지도 상향을 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구나. 삼성전자 목표 주가가 상향이 됐구나. 근데 중요한 게 이 삼성전자가 올라갈 이유가 과연 메모리 때문만이냐라고 물어본다 한다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왜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이겁니다. 삼성전자 로봇 출시도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 이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삼성의 보행 보조 로봇 봇핏 특허 추가가 됐고요. 상반기 출시 예고입니다.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삼성전자가 보행 보조 로봇의 구동에 관한 특허를 새로 냈고요. 어떻게 착용자가 보행을 감지하고 움직임을 돕는지 설명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보행 보조 로봇은 센서로 사용자의 고관절 각도를 그리고 고관절 운동 방향 정보를 양쪽 다리 관절 위치를 감지를 해서 움직임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그 측정값에 따라서 이 센서가 모은 정보를 바탕으로 컨트롤러는 다리를 밀어주거나 당기도록 로봇 동작을 제어해서 사용자 보행 보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의료기기에 가깝죠. 움직이기 힘들고 다리에 힘이 없고 또는 다리를 못 움직이는 사람이더라도 충분히 이 보행 보조 로봇으로 걸을 수 있게끔 또는 좀 더 쉽게 움직일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핏이라는 이름과 이번에 새로 출원한 특허가 신제품에 바로 적용될지는 확실치 않지만
조만간 출시한다. 진짜 얼마 안 남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야심작입니다. 작년부터 계속 출시한다, 출시한다, 출시한다 했지만 출시하지 않던 로봇이고요. 그거를 이번에 드디어 출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요. 삼성전자 솔직히 스마트폰만 해도 거의 뭐 150만 원, 뭐 160만 원 하는데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몇 천만 원씩 하지 않을까요? 이거 누가 삽니까? 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 정부에서 지원해 줄게 혁신 의료기기 투자 발표를 했습니다. 혁신 의료기기가 뭡니까? 그게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보행 보조 로봇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혁신 의료기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혁신 의료기기 R&D 10조 원 투자 5년 안에 수출 5대 강국 만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가 세계 5위 의료기기 수출 규모 달성을 위해 민간과 힘을 합쳐 향후 5년간 의료기기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10조 원까지 확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수출 규모가 큰 체외 진단기기, 영상 진단기기, 치과제로 개발 지원을 확대를 하는데 이거는 첨단 의료기기가 아니죠. 어떤 거? 디지털 헬스, 그리고 의료용 로봇, 이것들이 바로 신기술이라는 거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웨어러블 로봇 플러스 의료용 로봇이 뭡니까? 말 그대로 수술 로봇. 이런 것들이 바로 첨단 의료기기, 신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료기기 허가 시에 평가한 안정성, 유효성 결과가 건강보험 등재 시에도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이 아까 웨어러블 로봇, 보행보조 로봇이 건강보험만 해당이 돼도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그러니까 상당히 싼 가격으로 우리가 로봇을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 이제는 건강보험 등록까지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구나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인공지능, 디지털 첨단 기술 활용 의료기기의 허가 후 신속한 의료 현장 진입 방안을 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서 진짜로 쓸 수 있게끔 의료 현장에 진짜로 사용할 수 있게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정부에서 밀어주는구나라고 확인을 했고요. 아니, 근데 이거를 진짜 상용화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말만 지금 뭐 방안이 있다, 도와주겠다, 10조 넣겠다 하는 건데 실제 뭐 활용은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활용을 한다라는 거죠. 어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봇 수술이 현재 상용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전 을지대 병원이고요. 부인 종양 로봇 수술 500례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00번 성공했다는 소리죠. 대전 을지대 병원은 최근 산부인과 부인 종양 로봇 수술이 500례 달성을 했습니다. 자궁경부암 7례, 자궁내막암 15례, 자궁근종절제술 264례, 자궁절제술 129례 등 총 500례 성공을 시켰고요. 자궁절제술을 제외한 모든 수술에서 자궁을 최대한 살려 가입력을 보존하고, 그러니까 임신할 수 있게 보존하고 전체 수술의 96% 이상을 단일공이 집도하는 우수성 입증을 했습니다. 단일공이 뭡니까? 예, 구멍을 하나만 뚫어서 수술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사람의 수술을 할 때 흉터가 남는 거를 사실상 과거에는 살리기만 해라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이 퀄리티 오브 라이프, 그러니까 이 흉터 없이 수술을 했더라도 맞지 않은 것 같은 그 환자의 삶도 생각하는 수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멍을 딱 하나만 뚫어서 수술하는 기술력이 나아지고 있는데 로봇으로 하고 있다는 소리죠. 부인 종양 로봇 수술 분야에서 본원만의 술기를 보유함은 물론 술기 전수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술기가 뭡니까? 예, 수술하는 기술이죠. 예, 그 기술을 이 을지대 병원 안에서도 전수를 계속 해주고 있다. 그래서 로봇 수술을 상용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것만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연세 안병원은 6,000례를 돌파했습니다. 방금 전에 500례였죠? 네, 6,000례를 돌파를 했고요. 연세 안병원 최영득 교수 비뇨기암 로봇 수술 6,000례 돌파입니다. 연세 안병원 비뇨기 암센터 최영득 교수가
최근 비뇨기암 로봇 수술 6,000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특히 전립선은 상당히 진행이 돼도 잔뇨감, 배뇨 문제 외에 별다른 증상이 없어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숙련된 수술 술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췌장암이 그렇죠. 췌장암이란 게 하도 안에 있다 보니까 보통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은 췌장암은 3기입니다. 암이. 대부분 4기에서 3기고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은 이미 말기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전립선도 마찬가지로 전립선 암은 뭐다? 상당히 진행이 됐음에도 그러니까 3, 4기가 이제 막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잔뇨감이라든가 배뇨 문제 제외하고는 뭐 아프거나 그런 게 없더라. 근데 진짜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말기더라. 그래서 수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전립선이 골반 안쪽에 있기 때문에 수술이 힘들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는 로봇 수술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개발한 20여 종류의 환자 맞춤형 로봇 전립선 척출술로 환자의 생존 기간도 연장을 시켰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전립선암 그리고 전립선에도 로봇을 이용해서 지금 6,000번이나 수술을 성공을 시켰구나. 상당히 대단하다. 왜? 방금 얘기한 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암이 상당히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수술을 마칠 수 있는 로봇이라는 게 대단하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뿐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고대입니다. 예, 연세가 있으면 고대도 있어야겠죠. 로봇 수술 2,000내고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은 최근 로봇 수술 누적 2,000내 달성 기념식을 개최를 했습니다. 2018년 4세대 로봇 수술기 다빈치고요. XI입니다. 다빈치 XI 도입에 이어 2021년에는 경기도 최초로 단일공 로봇 수술기, 단일공이 뭐라 했어요? 구멍을 하나만 뚫는 거라 했습니다. 로봇 수술기 다빈치 SP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센터의 로봇 수술 시행 건수는 2022년에만 480여 건, 올해는 현재까지 130여 건을 기록하면서 지속적인 이 수술 로봇 수술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증가하겠습니까? 다른 것보다 이게 퀄리티도 좋고 사실상 상당히 긍정적으로 끝나고 좀 빠르고 퀄리티도 좋더라. 그러니까 로봇 수술을 다들 한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뭐 믿지 못했죠. 아, 사람 손이지 낫지. 무슨 로봇이 하냐라고 했지만 요즘에 이제 수술에 대한 어느 정도 부작용이라든가 안정성, 효율성 모든 걸 따져보면은 이 로봇만 한 게 없더라. 이거를 이제 환자분들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이제 수술을 받고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환자들에게 최상의 로봇 수술 결과를 보장할 수 있도록 환자 맞춤 로봇 수술법 연구 및 적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이미 아까 얘기한 최첨단 의료기기 또는 비대면 의료에서 현재 로봇으로 진짜 이미 수술을 하고 있다는 소리죠. 어떻게 보면은 비대면이라든가 최첨단 의료기기 중에 로봇 수술이 제일 어려운 게 아닌가 싶었지만 이거를 가장 먼저 진행을 하고 있다는 소리인데 이게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나냐. 사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냥 수술만 진행한 거지 뭐 대한민국이 대단한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해 보면은 뭐다? 세계 최초입니다. 로봇 수술 교육센터까지도 한국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가 로봇 수술을 하고 싶으면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한국으로 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세계 최초 단일공 흉부 로봇 수술 교육센터가 고려대 구로병원에 설립이 됐습니다. 전 세계 흉부외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전 세계 로봇 수술 술기를 교육하는 단일공 흉부 로봇 수술 교육센터가 고려대 구로병원에 설립이 됐습니다. 이거 뭐 아무나 설립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 수술 로봇 전문 기업 인튜이티브 서지컬은 엄격한 심사 기준을 거쳐서 뛰어난 로봇 수술 시설 및 연락을 갖춘 병원만 지정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려대 구로병원은 일단 시설도 상당히 뛰어나고 거기에 대한 술기 능력도 대단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 병원은 우리가 교육센터로 지정해도 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냥 지정하고 싶다고
우리가 교육하고 싶다고 교육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은 아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존 최고 사양 로봇 수술기 다빈치 SP를 이용한 수술법을 교육하는 세계 최초의 로봇 수술 교육센터입니다. 아, 이게 대한민국에 있구나. 그래서 단일공 로봇 수술 방법이 전 세계에서 널리 활용됨으로써 로봇 수술 발전과 환자들의 빠른 회복, 흉터 최소화 기여를 기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아, 대한민국에서 배워가는 수준이구나. 대한민국에서 로봇 수술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정도구나. 그 정도로 한국이 뛰어나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이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한데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거기에 플러스 법안까지도 준비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뭔 소리냐? 이제 로봇 수술이라는 게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효율적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더 안정성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나중에는 뭐 때문에 진행이 되는가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은 비대면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대면 진료 허용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일단 5월부터는 비대면 진료가 불법이 됩니다. 왜냐면은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비상시 흔히 우리가 코로나19 같은 사태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허용을 할 수 있게끔 일반적으로도 가능하게끔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조금 특이한 법안이죠. 초진부터 그러니까 아예 첫 병부터 내가 지금 한 번도 이 병으로 진단서를 끊어본 적이 없는데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 허용 법안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모두 재진, 그러니까 한 번 진단을 받은 거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었는데 아예 초진, 한 번도 진단받지 않은 것까지도 비대면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국회에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진, 재진 원칙을 따로 담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진이든 초진이든 비대면으로 진료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용자의 99%가 초진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사실상 뭐 내가 아픈데 아 이거 내가 뭐 아픈지 아니까 병원 가기 귀찮네 그러지 않죠 보통. 내가 지금 왜 아픈지를 모르겠으니까 또는 내가 갑자기 아프니까 비대면이 필요한 거예요. 원래 아팠으면 비대면 필요가 없죠. 왜? 아, 내가 무슨 약이 필요하고 무슨 조치를 취하면 되겠구나. 안다고. 근데 내가 왜 아픈지를 모르고 왜 다친지를 모르고 왜 고통스러운지를 모르니까 한시라도 빨리 진료를 받고 싶어서 비대면 진료를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진이 오히려 99% 정말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초진에 대한 좀 이슈를 만들 수 있는 게 이번 법안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시작으로 비대면 의료가 상용화되어가는 과정에서 로봇 수술 시장도 빠르게 성장할 전망입니다. 결국엔 뭐다? 비대면 의료가 아까 얘기한 대로 비대면 수술 그리고 간호사도 로봇이 할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뭐 대부분의 뭐 간병인이라든가 그 모든 것도 로봇이 나중에는 가능할 것이다. 그 과정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기대감이 큰데 중요한 건 로봇 투자를 한 거고 그 로봇은 보행 보조 로봇.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의료기기 로봇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의료기기 중에서도 가장 먼저 상용화된 거는 아까 얘기한 수술 로봇이고요. 그 수술 로봇은 이미 상용화가 되고 있고 수술이 6,000번이 넘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아마 이 비대면 의료가 진료 허용 법안이 통과되면은 아마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감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장주 또는 수혜주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 종목 다 공개를 하겠습니다. 바로 큐렉소라는 기업이고요. 큐렉소는 마이크로소프트와 AI 수술 로봇 협업 소식에 강세를 보여줬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큐렉소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와 최근 AI 수술 로봇 개발 협력을 진행을 했고요. 큐렉소는 현재 수술용 의료 로봇 3종을 직접 개발해 판매하고 있는 상태고요. 비대면 의료라든가 차세대 의료기기 10조 투자 수혜를 입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큐렉소를 우리가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AI
수술 로봇 이슈로 상승이 이어졌는데 이번엔 처음으로 20일선을 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수준이다. 의미 있는 가격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가격에서부터 우리는 관심을 좀 가져보자. 충분히 이 로봇 이슈 그리고 비대면 의료 이슈에 주가 상승이나 반등세가 나오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법안 발의도 있고 하다 보니까 큐렉소 관심 갖겠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리튬이온 배터리, 그다음 폐배터리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이거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럼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면 혹시나 개인정보나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입력할 데도 없으니까 그냥 무료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시고요.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어플에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설치를 하고 나면은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입력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입력 안 해도 됩니다. 입력할 데도 없으니까 그냥 무료로 어플 설치하셔라 말씀드리면서 어플 설치를 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리튬이온 배터리라든가 폐배터리 시장 전망 관련주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7만 명 감사합니다 하고 자료 공개 올려놨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쭉 내려가서 저희가 리튬 폐배터리 자료집 올려놨고요. 자율주행 로봇 UAM 자료집도 무료로 올려놨으니까 이 자료집 모두 받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보시면 4월 13일, 12일, 11일, 10일, 7일, 6일 추천주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매일매일 추천주도 확인해 가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 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정리해 드립니다. 엠폭스 말 그대로 원숭이 두창 관련 이슈가 있었다. 왜 움직였으며 어떤 관련주가 있는지 정리를 다 해드리죠. 다 무료거든요. 그러니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평생 100% 무료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얻어 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니까 우리 구독자 8만 명을 향해 달려갑니다.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면서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